치열해.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할 거는 중등기하입니다. 뭐냐면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도형이 계속 반복되는 것, 특히 무관급수에서 이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근데 도형은 꼭 이 단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단원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나왔을 때 숫자가 없는데 길이를 찾거나 넓이를 찾는 거 익숙해져야 됩니다. 특히 이과생들은 수투나 기하 벡터 이런 데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그렇죠? 많이 활용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도형을 다루는 법을 제대로 연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비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잡한 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단 숙달되어 있지 않고 이걸 계속 써먹어야겠다, 이걸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간단한 배경상식. 첫 번째, 특수각에 대한 겁니다. 특수각.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45도나 30도나 60도로 이루어진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충분히 숙달되지 않았다는 거죠. 먼저 30도, 60도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게 정삼각형을 잘라서 나온 건데 일부 학생들 외우고 있죠. 30도면 한쪽이 30도면 한쪽이 60도인데 1대 2대 루트 3 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실전 문제를 쓰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확실한 방법으로,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연습을 해봅시다. 이런 삼각형을 보면 항상 30도를 마주보는 길이를 여기를 살핍니다. 여기를 먼저 보는 연습. 그러니까 이게 보는 순서예요. 보는 순서. 여기를 기준으로 A라고 하면은 여기서 빗변으로 갈 때는 몇 배? 2배. 2A가 되고 60도를 마주 보는 변으로 갈 때는 루트 3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A 루트 3. 그래서 이쪽으로 갈 때는 곱하기 2가 필요하고 이쪽으로 갈 때는 곱하기 루트 3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항상 어떤 상태라도 쉽게 길이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60도라고 주면은, 그리고 길이 하나를 아무거나 주면 돼요. 문제에서 8이라고 줬다. 해볼게요. 60도가 있으니까 여기가 30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먼저 봐? 여기를 봐요. 그 다음에 여기서 1로 갈 때는 몇 배? 2배. 이쪽으로 갈 때는 몇 배? 루트 3배. 그러니까 여기서 1로 갈 때 8이었으니까 여기가 얼마였겠느냐? 4겠지. 찾은 다음에 1로 갈 때는 4 루트 3. 이렇게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숫자로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 30도 해놓고 여기를 7이라고 줬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기준이잖아. 여기서 1로 갈 때는 2배, 여기서 1로 갈 때는 루트 3을 곱하니까 얘를 이쪽으로 당겨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나누면 됩니다. 숫자로 쓰려고 하지 말고 식으로 써버리세요. 중간 가정을 7 나누기 루트 3 이렇게 식으로 써주면은 계산은 필요하면은 나중에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1로 갈 때는 몇 배? 2배니까 분자만 2배에서 14 루트 3. 이게 편해지면 되는 것. 항상 편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30도를 마주보는 변을 기준으로 본다. 이게 첫 번째고, 45도는 어떻게 돼요? 45도는 루트 1을 이용하면 됩니다. 45도짜리 직각삼각형은 여기가 5라면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도 45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 5. 빗변으로 갈 때는 루트 2를 곱한다. 당겨올 때는 어떻게 하면 돼? 루트 2를 나누면 된다. 이게 편해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등기하 문제를 푸는 첫 번째 기술은 특수각. 30도, 45도, 60도에 익숙해진다. 이게 첫 번째 기술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풀리는 문제가 엄청 많거든요. 자, 몇 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를 보고 이 문제가 쉽겠구나 하는 걸 금방 느껴야 되는 이유는 각도가 우리가 좋아하는 각도예요. 몇 도? 30도, 60도, 60도, 60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점이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리미트 PN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공간상의 이동이에요. 공간상의 이동은 여기서 대각선으로 갔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의 요령은 X값 따로 Y값 따로 구하는 겁니다. X값만 따로 구하죠. 그리고 X값만 따로 구하는 방법도 좌표값을 찾지 않습니다. 이동만 찾아주면 돼요. 봐요. 30도가 있으니까 직각삼각형을 보조선을 꺼놓고 30도짜리 직각삼각형 여기도 이렇게 30도짜리 직각삼각형 여기 30도가 되는 거죠. 여기도 30도짜리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겠습니다. P1으로 갈 때는 요 길이만큼 어떻게 된다? 플러스 그 다음에 P1에서 P2로 갈 때는 X값이 이 길이만큼 마이너스 그 다음에 P2에서 P3로 갈 때는 이 길이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들만 따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문제의 조건에서 주어진 게 여기서 이까지의 길이가 얼마로 주어져 있다? 1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얼마?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길이를 써주면 돼요. 봐요. 여기가 1이니까 이 직각삼각형을 보면서 여기가 얼마? 2분의 1, 여기는 얼마? 2분의 루트 3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얼마? 여기서 1로 갈 때 2배죠? 4분의 1, 4분의 루트 3 여기가 4분의 1이니까 여기는 얼마? 8분의 1, 반이니까 여기는 8분의 루트 3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X값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게 되죠. X값은 처음에 0에서 2분의 루트 3만큼 플러스 쪽으로 갔다가 이게 P1의 X값 여기서 이번에는 4분의 루트 3만큼 왼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갑니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그 다음에는 얼마? 8분의 루트 3만큼 플러스 쪽으로 그래서 플러스 8분의 루트 3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첫 항이 2분의 루트 3이고 비교해보세요. 공비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무한등비급수니까 첫 항 2분의 루트 3 1 빼기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면은 분자분모의 2를 곱하면은 3분의 루트 3이네요. 그래서 Pn의 X값이 리미트 Pn의 X값이 3분의 루트 3인 걸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Y값도 따로 찾아주면 되죠. Y값.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Y값은 지금 보는 것처럼 처음에는 여기서 P0에서 P1까지 요만큼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만큼 올라가고 이만큼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Y값은 첫 항은 얼마? 2분의 1만큼 위로 그 다음에는 얼마? 4분의 1만큼 위로 그 다음은 얼마? 8분의 1만큼 위로 8분의 1만큼 위로 무수히 반복되니까 첫 항 2분의 1 공비 2분의 1을 써주면은 1입니다. 그래서 1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30도나 60도가 있으면 어때? 각 변의 길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게 도형을 푸는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점의 이동은 점이 계속 이동할 때 중간 좌표를 찾지 않습니다. 중간 좌표를 찾지 않고 플러스 쪽으로 얼만큼 갔나 마이너스 쪽으로 얼만큼 갔나 이걸 계속 써주시면 되죠. 식으로 중간에 값을 찾지 않고 플러스 쪽으로 간 거 마이너스 쪽으로 간 거. 자, 문제 2번 45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문제 2번은 뭘 더하라는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45도예요. 그리고 직각이 등변 삼각형이요. 여기가 45도구나. 해놓고 주어진 길이가 여기가 1입니다.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은 요 길이 첫 번째 1번 두 번째는 어떻게? 요렇게 수직으로 껐을 때 요 길이 세 번째는 요 길이 이런 걸 찾으라고 하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큰 삼각형이잖아. 45도를 낀. 빗변이 1이네. 그럼 여기가 얼마? 여기서 1로 갈 때 루트 2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눠주면 되니까 루트 2분의 1. 그럼 여기도 똑같으니까 여기도 루트 2분의 1.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구하는 길이는 얼마다? 루트 2분의 1입니다. 더하기. 두 번째는 이 길이가 필요해요. 이 길이 천천히 찾으면 됩니다. 이 선분과 45도를 가진 직각삼각형을 봅니다. 여기가 얼마? 루트 2분의 1.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빗변이잖아요. 여기서 1로 올 때 루트 2를 곱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1로 올 때는 루트 2를 나눈다. 루트 2를 나눈다는 것은 분모에 곱한다니까 여기가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 더하기.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이쪽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2분의 1이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노란선으로 요 길이와 요 길이를 가진 직각삼각형을 봅니다. 어떻게 돼요? 여기서 1로 갈 때 루트 2를 곱했다. 당겨올 때는 나눈다니까 2루트 2분의 1입니다. 2루트 2분의 1. 이게 반복되네요. 그럼 보다시피 첫 항은 루트 2분의 1이고 첫 항하고 두 번째 항 사이를 비교해 보면 공비가 얼마? 루트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루트 2분의 1. 분자분모에 루트 2를 곱하면은 루트 2 빼기 1분의 1. 유리화하면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1이고 그대로 올라가면서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루트 2 플러스 1 이런 거죠. 쉽죠? 특수각이 나오면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고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학생들이 이런 걸 너무 쉽게 푸니까 출제위원들은 이제 어떻게 한다? 각도를 주지 않는 겁니다. 문제 3번. 출제 의도를 읽어보세요. 문제 3번은 그림을 좀 크게 그려야겠네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런 직선을 만들어 놓고 이 직선이 너무 이 직선을 만들어 놓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요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줬어요. 그 다음에 이쪽도 직선을 만들어 놓고 y 이퀄 마이너스 루트 3분의 x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셔야 되는 거는 이게 이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그런데 1이라든지 루트 3분의 1이라든지 루트 3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특수각하고 관련이 깊은 숫자라는 게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라는 거는 두 점을 찍었을 때 이쪽이 루트 3만큼 갈 때 이쪽이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몇 도? 30도라는 걸 눈치채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30도니까 여기도 30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루트 3도 이래요. x 두 점을 찍어 놓고 x축으로 1만큼 갈 때 y축으로 루트 3만큼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루트 3. 이 비의 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30도라는 걸 눈치채라는 겁니다. 여기가 몇 도? 30도. 그래서 이런 숫자들은 특수각이랑 관련이 깊다. 알아둘 것. 그러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는 문제가 쉬워요. 풀면 됩니다. 기울기 따위는 중요하지 않죠. 각도가 중요합니다.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처음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 직선. 그 다음에 그림 작은가요? 그림을 좀 크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수직으로 꺾고 요 길이 요 길이 그 다음에 여기서 수직으로 여기서 수직으로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꺼라는 얘기입니다. 요 길이들을 구하라는 건데 급하게 하지 말고 조금 판단을 해보세요. 요 길이는 몇 도를 마주보고 있다? 30도를. 요 길이는 몇 도를 마주보고 있다? 60도를. 요 길이는 몇 도? 30도. 요 길이는 60도를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등비소일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리 예상을 하시고 노란 길이들 따로 생각하고 빨간 길이들 따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길이를 찾아봅시다. 길이 찾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일 처음에 P1이 3칸마 0이래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 3입니다. 그 다음부터 찾아볼게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30도를 마주보는 변이고 여기가 빗변입니다. 여기 얼마? 2분의 3. 그러면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는 2분의 3 루트 3. 그러면 힘들어하지 말고 이쪽 삼각형으로 넘어왔습니다. 30도가 이쪽에 있어요. 여기가 기준입니다. 여기서 이리로 갈 때 2배니까 이거는 4분의 3 루트 3. 여기서 1로 갈 때는 루트 3을 곱하니까 4분의 3 곱하기 3이 돼서 9.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삼각형을 봅니다. 30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1로 갈 때 2배가 된 거니까 8분의 3 루트 3. 여기서 1로 갈 때는 루트 3만 곱하니까 8분의 9. 그럼 여기 왔을 때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30도거든요. 여기서 빗변을 볼 때 16분의 9, 여기가 16분의 9 루트 3. 이렇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1대 2대 루트 3보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을 보고 바로 찾을 수 있는 연습을 하라고 했던 겁니다. 많이 찾아야 되잖아요. 단숨에 찾을 수 있어야죠. 자, 그래서 이제 풀겠습니다. 요렇게 따지면 등비수열의 규칙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요것들 30도를 마주 보는 것들을 따져보면은 첫 항이 2분의 3이고 두 번째 항이 8분의 3 루트 3 더하기 찾아보시면 그 다음에도 등비수열의 규칙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항 얼마? 2분의 3. 공비가 얼마? 여기서 일로 갈 때 어떻게 돼요? 4분의 루트 3이 곱해진 거죠. 그래서 1 빼기 4분의 루트 3 하면은 4 빼기 루트 3분의 6. 이게 첫 번째입니다. 누구만 더한 거? 여기 노란 선들만 더한 거. 자, 그 다음 빨간 선들도 더해볼게요. 빨간 선은 첫 항이 4분의 9이고 그 다음이 플러스 16분의 9 루트 3 이런 식으로 가니까 첫 항 4분의 9 공비가 역시 이것도 공비가 1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이네요. 정리하니까 4분의 마이너스 루트 3분의 9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간 선들을 합한 것들. 두 개를 더하면 이제 답이 되는 거죠. 두 개를 더하는데 천천히 계산 마무리만 하시면 됩니다. 분모가 같으니까 4분의 루트 4 빼기 루트 3분의 두 개 더하면 얼마? 15. 이게 답이죠. 유리하면은 15 곱하기 4 플러스 루트 3분의 요거 그대로 올라간 겁니다. 16 빼기 3이니까 13 이렇게 됐네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분의)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곱하면은 15 곱하기 4 플러스 15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는 여기가 얼마? 요게 알파, 요게 베타입니다.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가 답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60 빼기 15 답은 얼마? 45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가 특수각을 이용해서 각 선분의 길이를 찾아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도형을 다루기 위해서 익숙해져야 되는 기술 두 번째는 비례관계입니다. 이 비례관계는 꼭 도형뿐만 아니라 식세우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좀 익숙해져야 된다고요. 봐요. A 대 B가
3대 2다 하면은 A가 3에 해당하고 B가 2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의 관계인데 봐요. A는 B의 몇 배일까요? 어떻게 된다고요? A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이런 느낌입니다. A가 주어인데 요게 주어야 요게 뭐야? B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A는 B의 몇 배이다? 2분의 3배. 나쁜 놈 B를 밑에 깔고 자기 자신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B는 A의 몇 배 이렇게 물으면은 B를 기준으로 보면은 A가 밑에 3분의 2 밑에 깔리고 자기 자신이 위로 올라간다. 상대방을 밑으로 깔아 누른다는 느낌으로 식을 세워주시면 되죠. 그래서 요걸 수학식으로 세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A가 B의 2분의 3배니까 A는 B 곱하기 얼마? 2분의 3. 여기는 B는 A 곱하기 얼마? 3분의 2. 그래서 요걸 보면서 B는 A의 3분의 2배이다. A는 B의 2분의 3배이다. 이렇게 읽을 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익숙해지면은 말로 생각하면서 도형도 똑같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도형도. 자, 언제 보느냐? 닮은 도형이 나올 때 그래요. 어떤 삼각형이 있고 그 다음 삼각형이 있을 때, 그리고 이 두 삼각형이 닮았다고 합시다. 여기 각도가 같고 여기 각도가 같으면 두 삼각형이 닮았겠죠. 그 다음에 내접하는 원도, 그림은 좀 이상한데 내접하는 원도 있다고 칩시다. 이런 느낌이에요. 문제에서 만일 여기를 5라고 주고 여기를 3이라고 줬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읽어보라고요. 얘는 얘의 몇 분의 몇 배? 5분의 3배. 얘는 얘의 몇 배? 3분의 5배.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써먹느냐?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문제에서 여기를 7이라고 줬다. 그럼 여기를 뭐라고 쓸 거냐? 숫자로 생각하지 말고 대응하는 놈의 7의 몇 분의 몇 배? 5분의 3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를 문자로 x라고 줬다.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쓰면 돼? x의 3분의 5배구나. x 곱하기 3분의 5. 이렇게 쓸 수 있고, 심지어는 이게 닮았기 때문에 큰 도형의 b가 이 안에 있는 작은 도형에도 똑같게 적용됩니다. 이놈의 반지름이 예를 들어서 a라고 주어져 있다. 그럼 이쪽의 반지름은 뭐라고 할 거냐? 뭐라고 하면 돼요? a의 몇 분의 몇 배? 5분의 3배. 5분의 3배. 하나 기준점만 잡으면 된다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가끔 닮은 비가 5대 3인데 넓이의 비가 나올 수가 있죠. 이쪽 넓이를 라지 A라고 줬을 때 이쪽 넓이는 뭐라고 하면 되느냐 봐요. 이쪽 넓이는 길이는 5분의 3밖에 안 되지. 넓이는 5분의 3의 몇 배? 제곱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작은 원의 넓이는 커는 넓이 A의 몇 배? 25분의 9배. 어떻게? 닮은 비의 제곱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된다. 이게 계속 익숙해지면 돼요. 이게 익숙해지면은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익숙해지는 데 있어서 포인트는 얘처럼 이게 7일 때 이게 몇 점 몇일까? 숫자로 정확하게 계산을 세울 필요가 없고 간단하게 분수식으로 처리하면 충분하다. 왜? 계산은 나중에 하면 되니까. 이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가봅시다.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를 가봅시다. 자, 문제 4번. 이거는 전형적으로 내신에 잘 나오는 문제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am 플러스 1을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am 플러스 2라고 할 때 이놈의 좌표를 구하여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돼 있죠. A1이 어디에 있대요? A1의 좌표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X1인데 1이라고 되어 있고 A2의 좌표가 X2인데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3, A4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A1과 A2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A1에서 2만큼 A2에서 1만큼 내분한 곳에 여기에 A3가 생긴다고 합니다. 자, 이게 보통 교재에서 보면은 점화식으로 푸는데 이거 점화식으로 푸는 게 몰상식한 짓입니다. 그냥 바로 풀 수 있어요. 봐요. 이런 느낌입니다. 제일 처음의 위치가 1이었어요. 1이었는데 요쪽으로 얼만큼 A2까지 얼만큼 갔냐면은 얼만큼 갔어요? 3만큼 갔습니다. 1부터 4까지 플러스 3.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뭐냐면은 시작점에서 이동 거리만 따지면 돼요. 그러면 1 더하기 3이 A2의 좌표야. 그 다음에 A3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길이만큼 되돌아가는 거예요. 빼기 얼마만큼? 요 길인데 요 길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요 밑에 있는 길이 얼마를? 3을 2대 1로 내분한 점입니다. 그럼 요 길이는 1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얼마겠어요? 1이겠죠. 1만큼 되돌아갔다. 이렇게 하면 A3가 구해진 겁니다.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되냐면은 A3, A2인데 A 봐봐. N에서 2만큼, N 플러스 1에서 1만큼이야. 그러니까 A2에서는 2만큼, A3에서는 1만큼이야. 그러니까 요 빨간 길이만큼 어떻게 했다? 플러스 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요 빨간 길이 볼까요? 1을 2대 1로 내분했습니다. 얼만큼이겠어요? 3분의 1만큼 플러스로 갔구나.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시작점은 규칙이 없지만 여기서부터는 규칙이 있는 무한등비급수가 나온다는 거죠. 마무리하면 됩니다. 여기는 1이라고 쓰고 더하기 첫 항이 얼마? 3이고 1 빼기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공비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면 또 다음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3분의 1에 마이너스. 다 된 겁니다. 1 더하기 분자분모에 3을 곱하면은 4분의 9인가요? 그래서 얘가 4분의 4, 13. 뭐 이런 식으로 나올까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느낌입니다. 최초의 위치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왼쪽으로 얼마만큼, 다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점의 이동 거리를 계속 더해주고 빼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건데 외분점도 이런 식으로 풀면 되죠. 볼 때는 쉽지만 안익수학 학생들 헷갈립니다. 천천히 한번 볼게요. 얘는 두 개의 점이 있는데 4대 1로 계속 외분한다고 합니다.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식이냐면은 최초의 위치가 A1이 2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A2가 어디에 있다고요? 4에 있어요. 겁먹지 말고 보세요. 여기에 2에서 출발을 했는데 가로치고 얼만큼 갔냐면은 길이 얼만큼 갔어요? 2만큼 갔습니다. 2만큼 플러스 쪽으로 갔습니다. 더하기 그 다음에 어려워요. A3가 있는데 4대 1입니다. 4대 1. A1에서 4, A1에서 4, 요만큼이 4, 요만큼이 1이에요. 그럼 여기 A3니까 A3의 길이가 지금 요만큼 이동하거든요. 요 빨간 길이를 찾아내는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요 길이가 얼마였어요? 2에 해당하죠. 요 빨간 길이는 4대 1이니까 요 부분이 얼마가 된다? 요 부분이 3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빨간 길이는 요 길이의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1이다가 돼요. 그래서 2의 3분의 1이구나. 그러니까 요 빨간 길이에다가 요 길이에다가 2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 2에서 2만큼 갔다가 그 다음에는 3분의 2만큼 오른쪽으로 갔다가 한 번만 더 할게요. 살짝 지우고 A4가 어디서 생기냐면은 A4가 여기서 4대
1만큼이에요. 그럼 이 부분이 얼마에 해당한다? 3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A4가 있는데 요 길이입니다. 요 길이는 요 길이의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제 요 길이가 얼마였어요? 3분의 2였죠.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냐면은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무수히 반복되겠죠. 그러면 마무리하면 되죠. 여기는 규칙에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그냥 2라고 써놓고 더하기 여기가 첫 항이 2 공비가 얼마? 3분의 1인 무한등비급수입니다. 첫 항이 1 빼기 3분의 1. 그래서 2 더하기 3을 곱하면은 2 곱하기 3이니까 약분하고 답은 얼마? 5.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들을 때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요런 비의 관계를 찾는 걸 연습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많이 안 해서 이걸 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천천히 4대 1이니까 요쪽이랑 따지면 얼마? 3대 1이다. 요걸 확인한 다음에 길이를 식으로 쓰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조금씩 발전해 가겠죠. 6번 문제는 어렵지는 않은데 그 다음 7번, 8번을 풀기 위한 배경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런 무한등비급수 문제에서는 똑같은 짓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사실은 첫 항과 공비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항을 꼭 찾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안 찾아도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공비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비를 확인할 때 닮음을 쓰면 유리하다는 거죠. 잘 봐요.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45도예요. 직각이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특수각이 있으니까 쉽겠죠. 근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요 안에 정사각형을 내접했을 때 이 넓이하고 그 다음 또 정사각형을 내접했을 때 이 넓이하고 그 다음 정사각형을 내접했을 때 이 넓이 이렇게 그림이 반복되면은 이 그림은 비교적 단순해 보이지만 어려워지면은 복잡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하나의 그림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림을 2개 그리세요. 어떻게 그리냐면요. 내가 구해야 되는 첫 번째 도형 있죠. 이 첫 번째 도형을 가진 큰 그림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림을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제일 바깥쪽 라인하고 여기 정사각형. 요게 첫 번째 그림이구나 하는 걸 알았고 이게 A1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요 사각형인데 요 사각형을 둘러싸고 첫 번째 그림이랑 똑같은 데를 따보세요. 그럼 요만큼이에요. 두 번째 그림만 요렇게 그리는 거예요. 요렇게. 간단하죠? 요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공비만 찾으면 되니까. 우리는 첫 항과 공비만 찾을 거예요. 그리고 공식은 첫 항 1 빼기 공비를 쓸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첫 항의 길이를 찾는데 첫 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B가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45도. 자, 첫 항을 찾는 방법입니다. 첫 항이 정사각형이니까 우리는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한 변의 길이를 줬다 안 줬다? 안 줬죠. 그래서 필요한 길이를 x로 잡는다. 필요한 길이를 x로. 여기를 x라고 잡아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이 x를 이용해서 주어진 길이를 x로 표현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에요. 아무 길이나 다 찾는 게 아니고 필요한 길이를 x로 잡고 그 x를 확인하려면은 주어져 있는 이 길이를 x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요만큼이 또 뭐겠어요? x일 거고 45도짜리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가 x니까 여기도 얼마? x가 될 거예요. 그럼 x 더하기 x가 3이 되니까 따라서 x는 얼마?
2분의 3이 되겠군요. 그럼 한 변의 길이 2분의 3을 알았으니까 첫 항은 사각형의 넓이 공식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얼마? 4분의 9가 될 겁니다. 자, 공비를 찾는 방법입니다. 공비는 봐봐. 이 큰 도형과 다음 도형을 보는 거예요. 큰 도형과 다음 도형이 닮았다 안 닮았다? 닮았어요. 닮은 비만 따지면 됩니다. 큰 도형에서 알고 있는 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 3이죠. 그럼 작은 도형에서 알고 있는 이 한 변의 길이는 여기랑 같을 건데 이게 x랑 같으니까 이게 2분의 3이야. 아, 이게 2분의 3이구나. 그럼 닮은 비가 3대 2분의 3이 될 거고 이게 닮은 비예요. 혹은 1대 얼마? 2분의 1이 될 겁니다. 3으로 나눠준 거죠. 그렇다면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넓이의 비는 제곱을 하면 되죠. 1대 4분의 1. 그래서 말뜻으로 생각하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는 큰 삼각형 넓이의 4분의 1이다.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도 첫 번째 사각형 넓이의 4분의 1이다. 그래서 공비가 4분의 1이군요. 이렇게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안 찾고도 닮은 비만 가지고도 쉽게 알 수 있다는 거. 그러면 해결이 된 거죠.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돼? 이 사각형 넓이의 총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첫 항 1 빼기 공비 공식을 써주면 되죠. 무한등비급수니까. 그래서 첫 항 4분의 9를 1 빼기 4분의 1로 하면 이게 이 사각형 넓이의 총합이고 분자 분모에 4를 곱하면 9 나누기 4 빼기 1이니까 뭐 대략 3쯤 나오겠네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길이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게 문제냐면은 닮은 비를 찾는 겁니다. 닮은 비를. 그림이 복잡하게 나오니까 한꺼번에 다 찾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그림을 그립니다. 두 개의 그림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넓이를 먼저 찾아주고 그 다음에는 뭐만 찾는다? 닮은 비만 찾는답니다. 자, 7번 같은 문제를 보기 위해서 조금 전에 연습을 한 거죠. 자, 봐요. 7번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다 보지 말고 여러분 그림 하나로 옮기세요. 첫 번째 그림을 육각형으로 잘라 놓습니다. 정육각형으로. 이렇게 잘라 놓고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여기 넓이들을 구하라고 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첫 항이 원 빼기 육각형 하면 될 거 아니냐. 원의 넓이는 이게 반지름이 1인 원이기 때문에 원의 넓이는 파이 빼기 육각형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육각형을 찾을 건데 정다각형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중심에서 각 꼭지점으로 이렇게 꺼주면 여기에 반지름 1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누면은 60도가 돼야 360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60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을 처음 만드는 게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이죠. 얘를 반 잘라서 보면은 여기가 몇 도? 30도. 그럼 어때요? 특수각을 가진 직각삼각형이 나온 거죠. 다 찾은 겁니다. 잘 봐요. 요 놈을 이용해서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얼마? 2분의 1, 여기가 얼마? 2분의 루트 3. 육각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1개, 2개, 3개, 4개, 몇 개? 12개 해주면 되겠네요. 혹은 정삼각형을 6개 해줘도 되고 그건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자, 저는 빨간 삼각형으로 하겠습니다. 요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분의 루트 3 높이 얼마? 2분의 1 인데 이 삼각형이 몇 개 있겠다? 여기에 2개, 여기에도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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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해서 12개가 있겠구나.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원 빼기 육각형. 그럼 정리하면은 파이 빼기 3이니까 2분의 3 루트 3 첫 항을 찾았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중요한데 공비만 찾을 거예요. 두 번째 그림도 똑같게 생겼잖아요. 똑같게 생기고 막 육각형으로 이렇게 잘라놨는데 이 넓이를 직접 찾는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해요? 닮은비가 필요합니다. 육각형 대 육각형의 닮은비를 찾지 말고 이 큰 원 대 다음 원의 닮은비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원의 닮은비를 찾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원의 특징은 반지름에 다 있겠죠. 큰 원의 반지름이 얼마였습니까? 1입니다. 큰 원의 반지름이 1이니까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원의 반지름만 찾으면 돼요.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여기서 본다고 해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두 번째 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면은 이 육각형에 어떻게 한다? 내접하거든요. 이렇게 질합니다. 여기가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죠. 2분의 루트 3. 그러면은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넓이의 비는 1대 4분의 3. 그래서 얘가 공비가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신 겁니다. 간단하죠? 반지름 대 반지름을 찾으면 되고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첫 번째 그림의 면에 모서리에 접하는 면. 이렇게 찾아주면 간단한 거죠. 그래서 첫 항 1 빼기 공비 공식을 써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마무리를 하자면은 첫 항이 파이 빼기 2분의 3 루트 3 그리고 1 빼기 조금 전에 4분의 3이었나요? 4분의 3. 이게 총합이죠. 그럼 얘는 분자 분모에 뭘 곱하다? 4를 곱하면 4파이 마이너스 6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간단하죠. 자, 8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이제 정삼각형으로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이번에는 남는 부분이 아니고 정삼각형들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네요. 정삼각형들의 넓이. 최초 시작은 반지름이 1영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정삼각형이 내접한대요. 그럼 이 정삼각형의 넓이를 찾아보자고요. 첫 항.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이 보이도록 이렇게 모서리를 잘라 꺼으면은 반지름이 1이고 한 변의 길이 여기가 몇 도겠어요? 360도를 3개로 나눴으니까 120도. 그렇지만 여기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은 반 잘라서 분석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럼 여기가 몇 도? 60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1이고 30도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30도군요. 그러면 길이 찾는 게 쉽다고요. 30도를 마주보는 변에서 빗변으로 갈 때 2배니까 여기가 얼마? 2분의 1. 여기가 얼마? 2분의 루트 3. 다 찾았네. 자, 볼게요. 첫 항은 어떻게 찾으면 제일 편할까요? 뭐 편한 대로 찾으면 되는데 여러분 요 길이가 얼마?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의 2배니까 루트 3.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서 3개만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3 곱하기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3 곱하기 높이 2분의 1. 그래서 4분의 3 루트 3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비를 찾을 겁니다. 두 번째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여기서 내접하는 원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원의 반지름이 1이었는데 닮은 비부터 큰 원의 반지름이 1인데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이 여기 2분의 1이군요. 그래서 넓이의 비는 얼마? 제곱을 이용하면 되니까 1대 4분의 1. 그래서 공비가 4분의 1이군요. 첫 항과 공비를 찾았으니까 무한등 비급수 합공식에 넣으면 4분의 3 루트 3 1 빼기 4분의 1이 총합. 분자 분모에 4를 곱하면은 루트 3이 나오겠네요. 간단하지요? 그래서 괜히 겁먹지 말고 첫 번째 그림만 따로 그리면서 첫 항을 찾아주고 그 다음 뭐만 찾으면 된다?
공비만 찾으면 된다. 자, 여기까지가 특수각과 비를 이용한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각도를 이용한 겁니다. 각도를. 자, 뭐냐면은 이거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어요. 부채꼴이 있고 여기 중심각을 세타, 반지름은 r이라고 할 때 호의 길이는 뭐다? r 곱하기 세타고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l이라고도 하고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세타라고도 하는데 외우기는 외웠는데 이상하게 잘 못 써먹는다고요. 왜 못 써먹냐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세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타를. 세타가 여러분 잘 봐요. 어떨 때는 30도, 60도 이렇게 몇 도로 나오고 어떨 때는 어때요?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렇게 파이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또한 파이는 어떨 때는 180도라고 생각하고 또 어떨 때는 뭐야? 3.14 어쩌고 하는 무리수라고 생각하고 뭐냐? 180도하고 3.14하고 왜 같으냐? 이런 거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의문스럽잖아요. 그렇죠? 얘를 파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여기 세타라 그러면은 30도나 60도, 180도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파이 이런 걸 의미합니다. 세타는 60도 아닙니다. 60도랑 관련은 있지만 60도 자체는 절대로 아니에요. 파이로 표현되는 각도입니다. 그러면 이 파이들이 왜 각도를 표현할 수 있으며 그러면 호의 길이가 왜 반지름하고 각도를 곱하는 거냐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번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 각도 세타는 사실은 각도가 아니고 곡선의 길이다. 이걸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파이의 정의부터 얘기할게요. 파이는 뭘 얘기한 거냐면은 반지름이 1인 원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반지름이 1인 원 중에서 반원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 길이를 수학자들이 재봤어요. 재봤더니 몇 도가 얼마가 나왔냐면은 3.14 어쩌고 하는 무리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쟀냐고요? 실로 감았다가 풀어서 자에 대고 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이 길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를 가지고 수학자들은 60도든 30도든 이걸 표현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감이 안 오는 거죠. 자, 봐요. 사용법을 보면은 이게 무슨 원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부채꼴인데 원의 일부인데 여기가 8이고 여기가 세타라고 합시다. 이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여기야 이런 감이 없죠.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세타라고 돼 있고 그림은 이렇게 돼 있고 세타가 60도 이런 거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3분의 파이다 이렇게 주면은 봐요. 3분의 파이는 반지름이 1대의 길이입니다. 이 그림을 찾아볼까요? 파이 중에서 반지름이 1인 곳을 꺼놓고 요 길이를 재어봤더니 파이의 3분의 1이라는 얘기. 요 길이가 지금 원래 그림의 한, 둘, 3등분한 요 길이하고 똑같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와 여기가 요 부채꼴과 요 부채꼴이 어떤 부채꼴? 똑같은 부채꼴이 된다는 거죠. 그럼 봐. 이게 3분의 파이일 때 거기에 대응하는 이 벌어진 정도, 이 각도는 몇 도겠어요? 파이를 3등분한 60도가 되겠거나를 추정할 수 있는 거지. 60도를 예측할 수 있는 거지. 실제로 세타 자체가 60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세타는 그냥 이 길이가
3분의 파이, 이 곡선의 길이가 3분의 파이구나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봐요. 요 부채꼴과 전체 부채꼴은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죠. 닮았기 때문에 큰 부채꼴은 작은 부채꼴의 몇 배? 8배잖아. 그래서 이 길이는 3분의 파이의 8배라고 해서 8 곱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타라고 할 때 이걸 세타가 여기 있다고 보지 말고 반지름이 1일 때 이 길이가 세타니까 이 길이는 그놈의 R배라서 R세타다 이렇게 생각한 게 고도법이죠. 그러니까 세타는 각도 아닙니다. 세타를 이용해서 각도를 생각할 수는 있지만 세타 그 자체는 뭐다? 곡선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올바른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부채꼴의 넓이 공식은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그냥 외우세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삼각형 넓이로 외우세요. 삼각형 넓이로. 이겁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밑변을 길이가 주어지면 곧바로 L로 써도 되고 길이가 안 주어지면은 R 곱하기 아까 반대로 R 세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왜 그런지는 뭐 나중에 심심하게 찾아보고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써먹을 줄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각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못 건드리는 문제들 한번 확인해 보죠. 문제 9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천정에서 처음 출발을 어디서 했냐면은 C를 고정시켜 놓고 여기가 1이랍니다. 요 놈을 쭉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근데 최초의 각도가 여기가 세타일 때 요만큼 떨어뜨렸더니 이 추가 여기 바로 멈추지 않고 간성에 의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얼만큼 올라가는지를 봤더니 요 놈의 3분의 2만큼, 3분의 2세타만큼. 그럼 얘가 다시 어때요? 쭉 떨어진 다음에 다시 어떻게 가요? 이쪽으로 갈 건데 그게 또 얼마만큼 간다? 떨어진 요 놈의 3분의 2만큼, 그러니까 9분의 4세타만큼 간다. 그 다음에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무수히 반복되다 보면 멈춘다 이거죠. 그러면 추가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합니다. 거리, 어디를 구하라냐면 처음에 요 길이만큼 내려오겠죠. 얼마겠어요? 자, 이 부채꼴을 보세요. 어떻게 된다? 반지름이 1이고 중심각이 세타지. 이 길이 자체가 얼마다? 세타만큼 내려왔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올라갑니다. 얼만큼? 반지름이 1이니까 각도 자체가 호의 길이에요. 얼마만큼? 3분의 2세타만큼. 그런데 요거는 올라간 다음에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곱하기 2. 그 다음에 이쪽에서 1로 가는데 얼만큼 가냐면은 요 놈의 몇 배만큼? 3분의 2배만큼. 그러니까 요 놈의 3분의 2니까 9분의 4 세타 곱하기 올라간 만큼 내려오죠. 2.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처음 한 번은 그냥 떨어지지만 나머지는 올라갔다가 같은 거리를 내려왔다가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무한등비급수가 나오네요. 얘는 세타고 얘는 첫 항 3분의 4 세타. 공비가 여기서 1로 갈 때 얼마가 곱해져? 3분의 2가 곱해지네요. 1 빼기 3분의 2 됐죠. 첫 항 1 빼기 공비. 그래서 세타 더하기 3을 곱하면은 4세타입니까? 그래서 얼마? 5세타. 그냥 왔다 갔다 한 거리를 다 그린 겁니다. 간단하죠? 요 길이 자체가 각도하고 반지름을 곱하면은 움직인 거리, 호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0번 문제도 쉽죠? 10번 문제도 뭘 구하라고 했냐면 부채꼴 넓이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각도 찾아야 돼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부채꼴 넓이 공식만 정확하게 써먹으면 됩니다. 자, 원이 있는데 첫 번째 부채꼴이 이 부채꼴이에요. 여기 1. 그 다음 부채꼴이 여기, 그 다음 부채꼴이 여기 이렇게 가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호의 길이를 줬어요.
여기가 얼마? 여기가 A1, A2가 1, A2, A3가 여기가 2분의 1, 그 다음이 4분의 1 이렇게 줬대요. 왜 호의 길이에 파이가 없어요? 파이도 하나의 숫자고 파이로 표현되지 않아도 호의 길이가 그 자체가 호의 길이입니다. 숫자로 표현돼도 이게 길이라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넓이 그냥 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이게 첫 항. 두 번째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여기 1입니다. 그래서 얼마? 4분의 1. 세 번째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또 얼마? 8분의 1. 그냥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아주 간단한 무한정비가 없으네. 2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1. 간단하잖아요. 부채꼴의 공식과 호의 길이 공식을 정확히 써먹을 줄 알면 된다. 호의 길이는 뭐다? 각도 파이. 뭐라고요? 호의 길이 그 자체이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모르는 각도를 다루는 그 다음 유형입니다. 머릿속에 잘 기억하세요. 별거 없습니다. 특수각에서 출발하고 비례관계는 그냥 상식이고 그 다음에 각도인데 세타는 각도만 주어지면 뭐야? 곡선의 길이. 네 번째, 세타와 직선, 사인과 코사인의 사용법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필요한 도형을 다루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거는 거의 다 끝납니다. 자,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인, 코사인을 어떻게 배우냐면은 여기 세타가 있을 때 여기를 A, 여기를 B, C라고 했을 때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잖아요. 사인 세타는 얼마? A분의 B이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A분의 C이다. 이렇게 코사인 이딴 걸로 배웠잖아요. 이걸 생각하지 않나요? 틀렸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인, 코사인의 사용법을 배워야 돼요. 사용법을. 자, 사인, 코사인은 어떤 거냐면은 이 길이는 모르겠는데 B는 모르겠는데 세타와 A를 이용해서 이 길이를 표현할 수 없을까 생각했을 때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여기서 봐요. 요 공식에서 A를 넘겨보세요. B는 얼마? A 사인 세타. 그래서 이건데 이걸 맨날 여기서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숙달되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길이는 어떤 각도 직각삼각형이었습니다. 세타를 마주보고 있죠. 각도를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는 이 각도의 사인 값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사인 값으로 표현할 수 있고 단 뭘 곱해야 된다? 빗변 A를 곱해야 된다. 그 다음에 C는 각도와 직각 사이에 있죠. 이 길이는 이 각도의 뭘로?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 코사인 세타의 빗변 A를 곱해주면 된다. 이게 자연스럽게 세워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봐요. 이게 30도나 60도였다면 이 길이를 바로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특수각일 때. 그런데 지금 세타 같은 거는 지금 우리가 이 각도의 값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를 때는 이 길이를 뭘로 표현한다?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표현할 거고 각도를 마주 보고 있으면 뭘로 표현한다? 사인으로. 각도와 직각 사이에 깔려 있으면 뭘로 한다? 코사인으로 표현한다. 단 빗변 A를 곱해주면 된다. 이게 상식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공식들 못 모르고 외우는 것들 이런 거 있죠. 1학년 때 이런 거 외웠잖아요. 여기가 세타고 이게 A고 이게 B다. 이거 저 알아요. 뭐더라? 2분의 1 AB 사인 세타? 외워야 되냐고요. 외우지 않습니다. 봐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얼마? B잖아. 자, 높이가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보조선이 나온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 길이가 필요한데 이 길이는 세타를 어떻게 하고 있어? 마주보고 있지.
사인 세타 곱하기 빗변 A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높이 A 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되고, 만일 이게 또 60도 같은 특수각이었으면 이런 사인이라는 기호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가 얼마? 2분의 A. 여기는 얼마? 2분의 A 루트 3. 특수각일 때는 숫자로 바로 쓰면 되고, 특수각이 아니니까 사인으로 표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죠. 요즘에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공식을 외우라고 하는 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삼각형을 그려놓고 여기를 A, 여기를 B, 이 각을 알파, 이 각을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밑변의 길이를 A와 B와 알파와 베타로 표현하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밑변의 길이를 X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각도가 있잖아. 보조선을 항상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보조선. 그럼 봐봐.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은 알파와 직각 사이니까 코사인 알파 곱하기 얼마? A 더하기 이쪽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베타와 직각 사이니까 코사인 베타 곱하기 빗변 B 이렇게 하면은 밑변의 길이가 표현되는 거라고요. 이걸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당연히 각도를 이용해서 직선의 길이를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죠. 요 네 가지가 중등계열 푸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였습니다. 꼭 적어두고 연습을 하세요. 자, 그래서 각도를 이용해서 길이를 찾는 법 해볼게요. 대표적인 문제가 11번. 여기서 조금 지울까요? 지우고 마무리니까. 11번은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AN을 구하라고 했고 AN이 PN, QN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보시고 어떤 상태냐면은 어떤 직선 L이 있고 여기가 세타인데 제일 처음에 P1까지 OP1이 여기 길이가 1이래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의 평행한 선을 꺾고 여기가 P1, Q1 인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직각삼각형으로 내려놓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도록 또 평행한 놈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P2, Q2 그 다음에 똑같이 반복돼서 또 평행하게 만들고 뭐 P3, Q3 이렇게 간답니다. 근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PN, QN의 길이가 AN인데 AN을 1항부터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PN, QN이니까 이게 A1, 이게 A2, 이게 A3 이렇게 구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얘가 다 뭐다? 평행하다. 그러면 이 각이 전부 다 세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찾아주면 되죠. 해볼게요. 첫 항의 길이가 여기가 1이었습니다. 여기가 세타가 있어요. 그럼 여기의 길이가 얼마? 코사인 세타. 세타와 직각 사이니까 코사인 세타 곱하기 빗변 1. 그래서 코사인 세타고 이 길이가 이놈과 같다고 했으니까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또 보면은 세타와 직각 사이니까 코사인 세타인데 빗변 코사인을 곱해야 되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길이들은 1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이겁니다. 코사인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세요. 각도가 모르면 얘를 모르는 문자 A로 취급하면 됩니다. 첫 항 1, 공비가 얼마? 코사인 세타. 그래서 무한등비가 없으니까 첫 항 1 빼기 코사인 세타. 이게 시그마 AN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이게 얼마라고 했어요? 4라고 했거든요. 역수 잡으면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 4분의 1. 코사인 세타는 얼마?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겁먹지 말고 요거 나왔을 때 코사인 세타 모르면 1 더하기 C 제곱
C 3승 이렇게 풀면 된다고 했습니다. 코사인 세타 어차피 모르는 하나의 숫자일 뿐입니다. 자, 12번. 그림이 복잡해 보이지만 역시 간단합니다. 어차피 무한등비급수 문제이기 때문에 첫 항과 공비만 찾으면 됩니다.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ln의 무한급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구했더니 얼마? 12세타가 나온답니다. 그럼 ln이 뭔가를 봤더니 문제에서 읽어봤더니 호의 길이에요. 호의 길이라서 그림에서 찾아보니까 요 호의 길이 요게 L1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서 여기가 L2랍니다. 사실 우리 두 개만 구하면은 그냥 해결이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찾아봅시다. 여기 세타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 세타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길이가 8입니다. 여기가 8이니까 호의 길이는 뭐다? 중심각 곱하기 반지름. 그래서 얘가 L1이 8세타구나. 8 곱하기 세타. 끝났고 두 번째 걸 찾으려니까 요 놈은 중심각 세타 곱하기 반지름이 필요한데 여기 가로만 쳐놔. 반지름이 어디 있어? 여기 있겠네. 자, 이 길을 찾아서 여기 쓰면 됩니다. 근데 이 길을 찾으려니까 얘하고 이쪽을 봐봤자 정보가 있어 없어? 없어. 내가 원하는 길이를 가진 직각삼각형을 보세요. 그러면 난 이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이 길이가 이 직각삼각형에 끼어 있는데 이 직각삼각형에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빗변의 길이가 요거랑 같은 8. 이게 부채꼴 그대로 돌아온 거니까. 그러면 각도를 한번 조사해 볼까요?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얼마? 90도 마이너스 세타. 여기가 얼마? 세타군요. 오! 그랬더니 나는 이 길이가 필요한데 이 길이는 세타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뭘로 표현하면 돼? 사인 세타 곱하기 반지름 8.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게 8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L은 8세타고 두 번째는 8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입니다. 겁먹을 거 없고 첫 항이 8세타고 공비가 1 빼기 사인 세타. 공비가 사인 세타군요. 이거 다 찾은 겁니다. 이놈이 얼마래요? 12세타라고 되어 있고 사인 세타를 찾으라고 합니다. 세타를 빼내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모르는 문자 S예요. 세타하고 전혀 다른 문자입니다. 자, 두 개를 비교하면서 세타, 세타 약분하고 그 다음에 8 이퀄 12 곱하기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러면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12로 나누면은 3, 42. 아니죠. 3분의 2입니까? 따라서 사인 세타는 얼마? 3분의 1.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풀리겠네요. 마무리 나왔을 때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모르는 하나의 문자 S나 C로 취급한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필요한 기하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들, 배경 지식들은 모두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지식을 속달되게 잘 써먹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렵게 한 마무리 두 문제. 그림을 조금 복잡하게 나왔을 때 실전에서 써먹을 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그림이 자꾸 생기는데 이상하게 생긴 그림들이 내비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림이 너무 복잡하게 생겼어요. 난 못 풀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림의 첫 번째는 그림의 규칙을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변해가는지. 원래 있던 그림이 이건데 그 다음 그림이 요건데 어떻게 생겼어요? 요 부분에다가 처음 있던 그림과 똑같이 생긴 닮은 그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여기에 또 똑같은 걸 만드는 거죠. 아이고 귀찮아라. 자, 어떻게 구할 것인가? 보세요.
판단을 해보세요.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닮았습니다. 닮았고 우리가 닮은 비를 찾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이 그림과 이 그림의 닮은 비도 찾기가 좋고 그러면 넓이의 비도 찾기가 굉장히 좋겠구나 하는 거 먼저 예측하시고, 그러면 이 그림의 넓이 구하는 것도 어때요? 사각형에서 이쪽 사각형 빼주면 되니까 이것도 쉽겠구나 예측하시면 되고 간단하죠. 그 다음에 요런 크기는 한 개지만 그 다음 크기는 몇 개? 두 개. 그 다음 크기는 몇 개? 세 개. 네 개. 개수가 변해가는구나. 요까지만 하면 우리는 규칙을 쉽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봐요. 개수의 규칙을 먼저 정리하세요. 처음에 개수가 제일 큰 거, 그 다음에 크기. 제일 큰 크기의 개수는 한 개. 그 다음 크기의 개수는 몇 개? 두 개. 그 다음 크기의 개수는 네 개.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입니다. 요 크기를 나중에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A라고 쓰세요. 그러면 요 한 개의 크기는, 두 번째 그림의 한 개의 크기는 A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돼요. 봐요. 1대 4분의 1입니다. 넓이는 몇 분의 몇? 16분의 1이죠. 이 넓이는 이놈의 16분의 1이니까 16분의 1. 그 다음에 이 넓이는 또 이 넓이의 16분의 1이니까 A 곱하기 16분의 1의 제곱.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기는 A, 거기에 16분의 1 곱한 거, 그 다음에 또 뭐 곱한 거? 16분의 1 곱한 거. 이런 식으로 갈 거고, 개수는 제일 큰 거는 한 개, 두 번째 거는 두 개, 세 번째 거는 네 개, 그 다음 거는 8개. 이렇게 나오겠다 했으면 다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는 총합은 A가 한 개니까 A 더하기 두 개를 하면 A 곱하기 얼마? 8분의 1. 그 다음에 해보면 보나마나 A 곱하기 얼마? 64분의 1.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게 총합입니다. 첫 항이 A고 공비가 8분의 1입니다. 그래서 무한등비 급수의 합 공식으로 A 1 빼기 8분의 1. 분자 분모에 8을 곱하면 얼마가 된다? 7분의 8A까지 찾았고, 이제 마무리. A는 뭐였어요? 첫 번째 그림의 크기였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전체가 얼마이다? 1 곱하기 1이니까 1인데 빼기 요게 지금 얼마?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4분의 1을 빼면은 얼마? 4분의 3. 그래서 A 나중에 찾아서 마무리해 주면 됩니다. 4분의 3. 그럼 얼마? 7분의 6. 그래서 두 개 더하면 14. 간단하죠? 그래서 개수의 규칙 따로 확인하고 개수 규칙 따로 크기 규칙 따로 이렇게 확인하면 쉬웠다. 14번도 같은 방식입니다. 14번은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그냥 그림이 너무 복잡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같은 부분이 반복되는데 주목하세요. 같은 그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닮은비라든지 특수각이라든지 이런 걸로 넓이 구하는 걸 할 줄 알게 되면 어렵게 하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13, 14에서 연습하고 있는 거는 그림의 구조 분석입니다. 지금 뭘 구하라고 했냐면 까만색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고 까만색을 떼고 남은 부분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림을 뒤쪽까지 갈 필요 없이 두 개만 봅시다. 첫 번째 그림은 정사각형을 4칸으로 잘라놓고 여기를 떼내고 남은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은 똑같은 그림인데 여기까지는 변화가 없고 새로 생긴 변화가 여기에서 똑같은 짓을 벌인 거예요. 자, 뭐냐면은 이 그림 부분이 전체 그림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어때요? 전체 그림이랑 똑같아요. 자, 그런데 뭘 할 거냐면은 흰색 남아있는 부분을 구하라고 했는데 흰색 부분은 부채꼴도 있고 사각형도 있어서 그리기가 조금 귀찮아요. 물론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귀찮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 빼기 뭐야? 잘라낸 부분. 이렇게 풀면 더 쉽겠구나. 왜냐면 이 잘라낸 부분들은 모양이 어때요? 똑같으니까. 그럼 이제 잘라낸 부분. 전체는 쉽겠죠. 2 곱하기 2니까 4에서 이제 잘라낸 부분을 구할 건데, 잘라낸 부분의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한 개의 크기, 이 크기가 A라고 했을 때 A의 개수는 몇 개? 2개. 그 다음 요 놈의 개수는 몇 개? 4개. 그 다음의 그림의 개수는 몇 개겠어요? 2배가 돼서 8개 이렇게 가겠네. 그러면 요 크기는 얼마인지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관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몇 배겠어요? 이게 2일 때, 이게 1일 때거든요. 닮은 비가 2대 1이에요. 넓이의 비는 4대 1. 이놈의 얼마? 4분의 1. 그래서 두 번째 크기는 A 곱하기 4분의 1이고 그 다음 크기는 A 곱하기 요 놈의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잘라낸 부분의 총합은 이것들을 다 곱해서 더해주면 되니까 정리를 하면은 2A 더하기 A 더하기 얼마? A 곱하기 2분의 1. 어때요? 첫 항이 2A고 공비가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2A 1 빼기 2분의 1 했더니 4A네요. 그래서 4A입니다. 4 빼기 4A.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A만 찾으면 돼요. A가 누구였다? 이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이죠. 그러면 사각형에서 뭘 빼면 돼? 부채꼴을 빼면 되죠. 이 사각형의 넓이는 1 곱하기 1이니까 1이고 빼기 이 부채꼴의 넓이는 반지름이 1인 원 파이의 얼마?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게 A입니다. 찾아서 여기 집어넣어주면 끝. 4 빼기 4 곱하기 1 빼기 4분의 파이. 그러면은 4 빼기 4 그 다음에 플러스 파이. 그래서 아마도 파이.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겠네요. 됐죠? 이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림이 복잡하다고 쫄지 말고 크기의 규칙 따로 개수의 규칙 따로 구한 다음에 총합을 정리해주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앞쪽 13, 14번 앞쪽에 쓰였던 비례관계 특수각 각도를 다루고 처리하는 법, 이걸 충분히 숙달하시고 그 다음은 실전 문제들을 보면서 그림의 구조들, 특징들을 분석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